자, 반갑습니다. 자, 이게 원래 4시쯤에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약 먹고 잠드는 바람에 지금 깼거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경기인데, 일단, 뭐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A매치 전이라 뭔가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미러하고 스토크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위하고 19위의 대결인데, 일단 미럴 같은 경우에는 스토크 상대로 홈에서 좋거든요. 최근에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은 비슷합니다만은 한 골 앞서죠. 근데 실점이 더 많고 승점도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스토크가 원정 성적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미러리 다 조금씩 우세긴 한데, 일단은 결장 부분 보면 공격 쪽에 은근히 부상이 좀 있다. 미러리 지금 부상 의심되는 선수만 한 두세 명 되고, 완전 부상까지 하면 한 4명. 그리고 스토크는 그에 비해서 공격 쪽에 부상이 크게 없습니다. 대부분 장기 부상이고, 수비 쪽도 최근 부상이 없어서 어쨌든 결장 부분은 스토크가 낫고, 왜냐면 최근 미럴이 4경기 중에 3번을 졌습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가 이제 패배가 좀 많아졌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패배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토크는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도 패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간에 좀 무가 많았거든요. 최근에 얘네도 패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크도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최근 원정 3연패, 코번트리 3실점, 노리치 4실점, 브리스톨 2실점 해서 지난번 블랙번을 잡긴 했지만 여전히 실점이 많긴 합니다. 근데 미러리 막 득점력이 막 그렇게까지 높은 팀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토크랑 득점률이 거의 비슷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장 부분도 뭔가 막 이득되는 게 없고,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미러리 홈이긴 하지만 스토크도 최근 원정에서 졌을 때 득점이 좀 있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땐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퀸즈하고 리즈. 자, 1위 팀입니다. 리즈는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가 득점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실점도 퀸즈랑 2배 차이 나고, 그래서 퀸즈가 좋을 거는 그나마 홈 성적이 괜찮은 점인데, 공격이 일단 또 부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리즈도 부상이 있긴 하지만 장기 부상이긴 합니다. 뭐 퀸즈도 아주 최근 부상은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퀸즈가 유리한 건 딱 하나다. 상성. 리즈 상대로 최근 홈에서 4연승, 20년도 이후도 연승 중이라 상성으로는 퀸즈가 좋은데, 요새 퀸즈 4연패죠. 원래 무승부 자체가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보면 거의 승 아니면 패, 요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새는 뭐 원정에서는 워낙 성적이 안 좋아서 5연패 중이고, 홈에서마저 셰필드한테 졌기 때문에 뭐 홈 원정 뭐 다 그닥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즈가 포츠마스한테 0대1로 지긴 했지만 원정에서 어쨌든 최근 미럴 잡으면서 지금 순위를 그래도 셰필드를 꺾고 2점 차로 앞서고 있으며, 남은 잔여 경기가 한 자릿수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퀸즈가 뭐 연패를 좀 끊어야 되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 측면으로 봤을 땐
리즈가 좀 빡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리즈 승 봅니다. 승. 상성만 갖고 퀸즈 쪽을 보기에는 뭔가 좀 빡세요. 근데 마인을 못 보겠는 건 최근 포츠머스한테 진 것도 있고 원래 리즈가 원정이 살짝 좀 불안하긴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성적이 월등히 좋긴 해요. 퀸즈에 비해서. 그래서 리즈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바이아돌리드하고 셀탑이고 꼴찌네 바이아돌리드가. 득점력도 꼴찌, 실점도 최다 실점. 뭐 좋은 게 없다. 셀타는 그래도 중위권에 있고 득실도 거의 같기 때문에 한 자릿수의 바이아돌리드의 득점력으로는 홈에서 아무리 원정이지만 셀타를 잡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격에 경고 누적도 있고 셀타비고도 공격에 결장이 한번 있긴 합니다. 스웨드버그. 근데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바이돌리드가 물론 이제 최근에 이긴 지 꽤 오래됐잖아요. 베티스전 이후에 6연패에 뭐 1무 6패면 거의 8경기 승리가 없는데 셀타가 요새 워낙 잘하다 보니까 물론 홈에선 3연승 중이긴 한데 원정에서는 컵 대회를 제외하면은 얘네도 이긴 지가 꽤 됐거든요. 왜냐면 셀타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홈입니다. 성적이. 홈에서 9승 2무 3패로 압도적으로 좋은데 원정이 1승 3무 4패로 8패로 아주 안 좋아요. 원정 성적이. 그래서 원정의 셀타도 가기가 좀 빡셉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뭐 알라베스, 발렌시아, AT, 지로나까지 꾸준하게 득점이 있어서 뭐 라요전까지 비록 성적은 안 좋지만 4번 중에 3번을 비겼고 그리고 바이돌리드의 득점력이면은 이거는 셀타 승 봅니다. 다만 뭐 배당 대비 봤을 때 차라리 리즈 가는 게 낫다. 왜냐면 상성도 퀸즈가 좋긴 하지만 바이올리드 득점력 적은 건 알겠는데 셀타 믿음이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원정 냉정하게 보면 근데 뭐 최근에 골 넣는 기세 봤을 땐 갈만한 것 같긴 해요. 바이올리드의 득점력이 워낙 저조해서 뭐 예전 같으면 뭐 발렌시아도 잡고 막 빌바오랑도 비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셀타면 가볼만하다. 근데 이제 바이올리드가 또 최근 상성에서는 또 셀타한테 강합니다. 20년도 이후에 1승 2무고 그 전적까지 합치면은 뭐 13년도까지는 진 적이 없습니다. 13년도 말까지는. 전적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 전적으로만 보면 뭐 19년도, 20년도, 22년도 어쨌든 진 적이 없어서 저는 상성에서는 바이올리드가 살짝 우세긴 한데 아무리 원정이 안 좋은 셀타라도 홈에서 꼴찌입니다. 바이올리드 성적이. 그래서 셀타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0시 경기거든요. 얘네만 따로 좀 묶어서 가려면은 뭐 리즈도 셀타도 핸디볼 노리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물을 껴서 일반 생각이 좀 빡세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AC 몬차하고 파르마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일단 몬차가 홈에서는 파르마 상대로 비겼었는데 일단 최근에 몬차가 피오렌티나전 이후에 성적이 너무 안 좋거든요. 1무 7패 그리고 중간에 한번 레체를 비겼지만 4연패 3연패 이렇게 해서 뭐 인테리어던 2골 넣은 거 뭐 잘했다고 뭐 생각은 하지만 뭐 그 전에 3경기 무득점이었고 특히 홈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이라 막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몬차의 그 득점력 보면. 그리고 몬차가 지금 득점력이 레체 다음으로 이제 밑에서 공동 2등일 거예요. 23골. 엠폴리, 베네치아, AC 몬차.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파르마하고 실점은 같은데 득점에서 10골 이상 밀리고. 그래서 몬차 입장에서는 홈에서 성적도 꼴찌라
아무리 원정 성적이 안 좋은 파르마라고 하더라도 홈 꼴찌보다는 그래도 조금 우세합니다, 파르마가. 그래서 파르마 입장에서 볼 때는 어, 본인들도 원정 성적이 안 좋지만 몬차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파르마가 볼로냐를 잡긴 했지만 원정에서는 베네치아전 이후에 아직 승리 없거든요. 지금 1무 6패인가 4연패 중이고,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건 우디네세, 칼리알리, AC 밀란, 제노아 다 한 골 차였다. 그리고 몬차도 나름 이제 뭐 홈에서 비겼던 적도 있고 예전에도 한 골 차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그냥 묻지거나 넘어가야죠.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묻지거나 넘어가면 되고, 우디네세하고 엘라스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장자도 잠깐 보고 넘어가면 일단 몬차는 크게 없긴 하거든요. 그나마 수비 한 명인데 파르마가 경고 누적 수비, 그리고 미드필더도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에는 한 명 정도, 나머지는 장기 부상이라 살짝 손해네 파르마가. 자, 우디네세하고 엘라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성은 무가 많다. 우디네세가 약 우세긴 한데 최근에 진 적은 없지만 5번 중에 4번을 비겼습니다. 그리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승점도 앞서고 득실도 많이 앞섭니다. 왜냐면 그 엘라스 베로나가 이제 최다 실점 팀이기 때문에 득점력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실점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20골 차이 납니다. 우디네세랑 득점도 밀리고. 그리고 또 우디네세가 홈이잖아요. 홈의 성적이 그나마 좀 괜찮기 때문에 뭐 부상도 크게 없고 경고 누적 한 명 정도. 그리고 베로나 같은 경우는 얘네도 지난번 볼로냐전 퇴장이 있었고 뭐 공격에도 한 명 정도 부상해서 뭐 우디네세보다 좀 더 안 좋습니다. 뭐 장기 부상자 포함하면은. 그래서 좋을 게 없다. 그리고 또 우디네세 요새 잘하잖아요. 라치오전까지 비겨서 최근 5경기, 6경기 4승 2무, 홈에서 3연승. 그리고 최근 5경기 연속 1실점 이상 하지 않고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는 물론 얘네도 뭐 AC 밀란이라든가 유벤투스 생각보다 많은 점수 차가 아니긴 한데 여전히 이제 최근에 승보다 패가 많고, 특히 원정에 이제 들쑥날쑥한 이제 그 실력, 어쩔 땐 강팀 잡았다가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땐 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원정에서 우딘에서 봐야 된다 봅니다. 우디네세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멘하고 메넨글라. 일단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메넨글라보다는 순위가 살짝 좀 밀리거든요. 지금 뭐 큰 차이는 아닌데 한 4점. 그리고 둘이 득점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점에서 좀 차이 나서 브레멘이 좀 아쉽게 되는 거지, 득점은 거의 같다. 그리고 원정의 메넨글라, 뭐 물론 홈이랑 큰 차이는 없긴 한데 브레멘이 좀 아쉽거든요. 원정 성적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결장은 수비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브레멘. 그리고 메넨글라는 주전 키퍼 부상이라서 좀 서브랑 이제 뭐 키퍼들이 계속 여러 명이서 뛰는 것 같고, 그거 외에는 크게 뭐 최근 그 주전 키퍼도 뭐 그나마 최근이긴 하죠. 딱 요 정도? 요 정도 보고, 그 다음 보면은 상성에서 보면 일단 브레멘이 이 메넨글라한테 좀 밀리거든요. 좀 밀린다는 점. 그래서 메넨글라가 좀 약 우세고, 레버쿠젠을 잡았습니다. 5연패 중이었는데 레버쿠젠을 잡으면서 연패 끊었고, 왜냐면 그 원정이었거든요. 레버쿠젠 원정. 지난번 변수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분데스에서. 그리고 메넨글라는 뭐 변수라기보단 마인츠가 요새 워낙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 마인츠의 승리는.
근데 메넨글라도 여전히 원정에서는 3연승 중이라 뭐 브레멘이 레버쿠젠을 잡고 연패도 뚫고 그리고 까다로운 팀을 이겼기 때문에 홈이고 브레멘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메넨글라도 냉정하게 원정만 놓고 보면 최근 뭐 슈투트도 잡았고 해서 절대 불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느냐 원정 포함 메넨글라는 안 지고 연패를 안 당할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 봐요. 그렇다고 원정 4연승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 메넨글라가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우크하고 볼프스. 자, 아우크하고 볼프스 딱 한 경기 차이죠. 득실은 당연히 볼프스가 플러스라 좋고 득점이 20골 이상 차이 납니다. 실점은 크게 차이 안 나는데. 그리고 그나마 아우크가 믿을 건 홈의 성적이라서 홈에서 패배가 적거든요. 근데 볼프스가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뮌헨 레버쿠젠 다음으로 승점이 좋기 때문에 하필 또 만나도 원정에 빡센 팀 만났다. 다만 일단 결장이 최근 없어서 좋고 아우크는 볼프스도 대부분 장기 부상이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득점에서 2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아우크가 홈이라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뭐 최근에 볼프스 상대로는 조금 약 우세긴 해요. 아우크가 홈에서 3경기 무패 중이라. 그리고 요새 아우크 잘하잖아요. 슈투트전 제외하고는 안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르트문트전까지 잡았기 때문에 최근 흐름으로만 보면은 5경기 무패 2승 3무. 컵대회 제외하고 리그만 봤을 때는 5승 3무 9경기 무패입니다. 그 9경기 중에 대부분이 다 언더였어요. 그리고 리그 지금 5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이 은근히 좀 까다로운 이 상대방들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기록들이죠. 뭐 무실점이라든가 무패 흐름이라든가. 다만 이제 최근 홈에서 2경기는 무득점입니다. 프라이 라이프치. 근데 뭐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무득점 했다고 해서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 볼프스. 얘네는 일단은 참 문제가 많은 게 일단 최근에 보면은 패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승리 자체가 몇 번 없어요. 슈투트랑 브레멘 원정. 홈에서는 장크트, 보움 생각지도 못한 팀들한테 비기고 뭐 레버쿠젠도 비긴 게 있고 뮌헨 원정 2골도 있긴 하지만 이 아우크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건 완벽히 아우크 승을 볼 수 있느냐. 지난번 도르트문트의 1대0 승리도 있지만 홈에선 여전히 2경기 득점이 없고 늘 보면은 메넨글라전 빼면은 거의 대부분 득점력이 높진 않거든요. 아우크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볼프스도 뭐 최근 진 거는 라이프치히전밖에 없고 다득점으로 진 거는 뮌헨. 얘네도 실점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서 요 경기는 왠지 아우크도 무패 흐름 이어가고 볼프스도 리그로만 한정해서 봤을 땐 그 컵 대회를 졌기 때문에 리그로는 얘네는 지금 2승 5무입니다. 무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무과장 무 뜰 것 같다. 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무과장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 마인츠하고 프라이. 뭐 마인츠 얘기 아까 잠깐 했죠. 요새 너무 잘해요 마인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원정에서만 잘했고 그래 홈에서만 잘했나? 요새는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프라이가 홈에서 잘하고 원정 차이가 좀 있지. 그리고 마인츠 결장도 크게 없어요. 물론 프라이도 거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일단 프라이 상대로 상성에서는 좀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마인츠가 3위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뮌헨은 좀 차이 나지만 레버쿠젠을 못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에요. 9점 차라서. 물론 경기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긴 했어요. 9경기. 뭐
살짝 밀리긴 하는데 무도 좀 있고 브라이 상대로. 그리고 최근에 4연승입니다. 4연승 중에 이제 1실점 이상 한 경기가 없습니다. 라이프치, 메넨글라 다 한 골씩 먹혔고, 특히 홈에서는 그 컵대회 미넨전 이후에 5연승, 7경기 무패, 6승 1무. 엄청난 성적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도 요새 뭐 2승 3무로 4승 2무로 4연승 뒤에 이 두 경기 연속 무승부긴 한데 최근 두 경기 득점이 없이 무승부였고, 그전에도 1대0 승부가 꽤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거 그래도 마인츠 승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마인츠 승만 보기에는 무승부가 살짝 걸리긴 합니다. 다만 이 프라이가 홈이면 지난번 마인츠 프렌을 보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이 마인츠가 홈이고 뭐 프렌은 프라이가 받았겠죠. 다만 마인츠가 최근 홈에서 득점력이 좋았다. 아우쿠전 빼고는 득점이 꽤 좋았고, 최근 4연승 할 때 동안 다 2골 이상씩 넣어서 무득점인 프라이보다는 마인츠가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마인츠 승을 좀 더 봅니다. 6대4 정도. 자, 그 다음 유니온 베를린하고 뮌헨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재가 지금 부상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나오죠. 휴식을 좀 취한다. 그래서 A매치에도 소집이 안 됐고, 자, 일단 뮌헨이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뭐 득점만 하더라도 3배 차이, 실점도 10골 이상 더 안 좋고,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이 득점이 거의 최하위권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뭐 홈의 성적도 그닥이고, 뮌헨은 홈 원정 다 성적이 좋고, 그나마 결장자 많이 없는 게 다행이면 다행이다. 근데 뮌헨은 일단 김민재 부상, 뭐 노이어 부상, 그리고 뭐 퇴장과 뭐 질병 뭐 있긴 한데, 왜냐면 지난번 보험전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주황팔리냐. 코망도 약간 부상 지금 회복 중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뮌헨 가야죠. 유니온이 뮌헨 상대로 성적도 뭐 홈에서 이긴 적이 없는 것 같고, 지난번 프랑크를 한번 잡긴 했지만 반짝 4연패는 끊어내긴 했어요. 근데 홈에서 여전히 득점력 안 좋습니다. 그리고 뮌헨은 챔스를 이제 레버쿠젠 이기면서 1, 2차전 다 이기면서 올라갔는데, 얘네가 일단은 뭐 다음 경기가 이제 A매치 때문에 2주를 쉬기 때문에 뭐 체력 안배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뭐 챔스 갔다 와서 힘들긴 하겠죠. 레버쿠젠 원정. 근데 같은 독일이었고,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 정도면, 왜냐면 뮌헨이 우승하려면, 왜냐면 A매치 이후에 또 어떻게 판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선수들이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쉬기 때문에 그 흐름이 깨질 수도 있어서 그 전에 승점을 좀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지금 레버쿠젠하고 8점 차거든요. 레버쿠젠이 뭐 비리치의 부상과 함께 이제 여러모로 안 좋은데, 모릅니다. 김민재도 부상이고 언제든 따라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뮌헨 승 봅니다. 마헨은 글쎄요. 마헨 잠깐만요. 마헨을 한번 볼까요? 근데 뮌헨이 원정에서 마헨승 했던 경기가 리그에서는 뭐 슈투트 있긴 한데, 유니온 베를린이 마헨으로 졌던 경기가 있냐라고 접근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뭐 보험은 이제 훌리건 때문에 몰수패 당한 거고, 그나마 이제 아우쿠 0대인데 최근에 메넨글라 홀슈타인 다 한 골 차였고, 라이프치히전도 비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니온 베를린이 그 뮌헨전에 홈에서 은근히 몇 번 무승부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마헨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 대비 뭐 마헨이 괜찮긴 합니다. 1.8 거의 9 정도면. 근데 어쨌든 레버쿠젠 원정도 갔다 왔고 부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원정에 부상이 없었을 때도 뮌헨이 원정 불안했었는데, 하필 또 연패를 끊어낸 유니온 베를린이다. 쉽지 않죠. 뮌헨 승만 봅니다. 승. 이게 3.5면 언더 가겠는데 2.5 받아서 그것도 좀 고민이 되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자, 블랙번하고 카디프 가도록 할게요. 챔피언십만 없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나마 좀 좋았었는데, 그죠? 근데 경기가 많아졌다고 결코 막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자, 블랙번 카디프. 상성은 블랙번이 훨씬 좋습니다.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고 최근 카디프 상대로 4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번의 이 순위를 봤을 때 카디프랑도 승점 차가 꽤 있습니다. 그나마 카디프가 노릴 수 있는 건 득점차. 블랙번이랑 한 골 차. 왜냐면 득점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실점에서 뭐 몇 골이지? 20골 이상 차이 나거든요. 블랙번이 생각보다 상위권 그쪽 그 위쪽 부분에서 아주 상위권 말고 실점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카디프는 플리머스 다음으로 아마 실점이 많을 겁니다. 61 실점. 그리고 블랙번은 홈이잖아요. 원정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카디프도 홈에서 잘하지 원정의 승률은 저조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뭐 여러모로 블랙번이 좋긴 하지만 블랙번이 부상이 없지 않아요. 수비에만 한 2명, 조금 장기 부상자까지 하면 여러 명 되고, 공격 쪽에도 라이언 헤지스, 바이만, 거기다 이제 장기 부상자 하면 얘네도 은근히 좀 결장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육 부상, 주전 키퍼, 그래서 서브가 뛰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애매한 선수들이 미드필더 쪽에 몰려 있긴 한데 공격도 장기 부상 1명 정도. 그래서 결장 부분은 저는 블랙번이 좀 더 손해라 봅니다. 카디프보다는. 그래서 야구세 카디프 결장 부분. 근데 최근에 카디프가 원정에서 이긴 지 꽤 됐고 지금 한 7경기째 원정 승리 없고 항상 보면은 아슬아슬했던 경기가 좀 많아요. 한 골차. 뭐 루턴타운도 그렇고 썬더랜드도 그렇고 번니도 그렇고 3연패 활동한 리그 다 한 골 차입니다. 그래서 진짜 큰 점수 차로 진 건 리즈밖에 없습니다. 0대7. 근데 4연패 중이긴 해요. 그리고 블랙번 같은 경우도 지금 4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원정 3연패. 근데 FA컵 제외하고 홈의 성적으로만 보면은 최근 홈에서 3경기 무패 중이고 카디프보다는 살짝 낫다. 그래서 블랙번의 야구세를 보지만 아까 뭐 결장자들도 있고 공격은 그나마 최근이고 수비도 그나마 한 명은 그나마 최근이라서 뭐 결장자 부분으로 카디프가 살짝 이득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제 블랙번 홈이고 원정의 카디프 1승밖에 없고 뭐 득점은 비슷하지만 실점이 20골 이상 차이 나고 여러모로 카디프 입장에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카디프 승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최근 다 한 골 차였고 무승부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블랙번도 최근에 득점력이 막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저는 요거 블랙번 승부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홈에서 10승을 하고 있는 블랙번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뭔가 카디프가 은근히 최근에 무도 좀 있었고 뭐 번니 썬더랜드 쉽지 않은 팀 상대로 계속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아까 득점력은 비빌만 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블랙번이 막 2득점 이상 하지 않으면 비길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만약에 냉정하게 홈 원정 보면은 승 봐야 되고 최근 흐름으로 보면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던져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 뭐냐? 건너뛰어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살짝 애매하다. 저도 이게 너무 많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승부 중에서도 좀 애매한 무승부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존에 이제 쳐내려면 이렇게 물음표 표시 정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코번트리 썬더랜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싸움이거든요. 여기 일단은 코번트리 같은 경우 7위 썬더랜드 4위인데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 나고 득점은 비슷합니다. 근데 썬더랜드가 실점 부분이 훨씬 좋고 홈의 코번트리라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 썬더랜드도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1패밖에 없어서 물론 원정 성적도 좋긴 합니다만은 코번트리는 약간 좀 차이 있거든요.
그나마 홈이라 다행이다. 그리고 이 미드필더 한 명 부상입니다. 지금 얘가 누구냐면 잭 루돈이 5골에 어시가 10개나 돼요. 가장 최근 부상이고 공격에도 한 2명 정도 지금 부상 회복 중이고, 그래서 결장자가 한 3명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썬더랜드도 결장자가 있긴 한데 대부분 장기 부상이에요. 그래서 최근 부상이 없어서 손해로 보면 코번트리 손해죠. 왜냐면 대부분 공격진, 그래도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결장하기 때문에. 뭐 상성은 썬더랜드 상대로 한 번도 진 적은 없긴 해요. 그래서 상성은 코번트리가 좋고, 요새 뭐 5연승도 했었고, 뭐 더비카운한테 지긴 했지만 흐름 자체도 코번트리는 나쁘진 않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홈의 성적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근데 썬더랜드는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긴 해요. 근데 원정이 안 좋다는 건 아니라서, 얘네도 최근에 원정에서 보면 뭐 연패도 없고 리즈전 역전패 당해서 졌기 때문에 썬더랜드도 잘 안 집니다. 그래서 코번트리가 요새 거의 무승부가 없긴 하지만 최근 뭐 연승했던 흐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 요거. 근데 썬더랜드의 실점을 봤을 땐 요거 무승부 보지만 썬더랜드 풀엠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코번트리가 뭔가 홈에서 리즈전 빼고는 다 거의 대부분 다 이겼거든요. 무승부조차 많이 없고. 그래서 썬더랜드가 아무리 성적이 조금 더 좋고 실점이 적더라도 뭔가 풀에는 배당 대비 막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완벽히 썬더랜드가 이길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난번 프레스턴전 비긴 것도 있고 썬더랜드가 홈에서. 그래서 그냥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다.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루턴타운하고 미들즈브로. 이게 약 먹고 잤더니 아직도 조금 그 영향이 좀 있나 봅니다. 자, 루턴타운이 미들즈브로 상대로 지금 홈에서 2승 2무. 상성은 좋고, 그리고 최근에 카디프 잡으면서 뭐 원정에서는 진짜 꽤 오랜만에 이겼거든요. 루턴타운이. 뭐 홈에선 최근에 포츠머스 상대로 오랜만에 이기기도 했고. 근데 루턴타운 자체 팀이 그렇게 뭐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강등권에 있거든요. 23위. 미들즈브로하고 승점도 꽤 차이 있고 득실이 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나마 얘네도 홈에서 그나마 승점을 좀 챙기는 거. 근데 미들즈브로도 원정 성적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평타 정도는 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루턴타운의 결장 부분을 봤을 땐 찰튼 모리슨이 지금 부상 중인 것 같은데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7골. 요거 말고는 크게 그리고 미들즈브로 입장에서 봤을 땐 주전키퍼 여전히 부상 중이긴 한데 좀 오래됐고, 그나마 수비 아주 최근 부상은 거의 없긴 해요. 수비도 못 나온 지 조금 돼서. 근데 전체적으로 결장하는 선수들이 뭐 루턴타운도 조금 있고 없진 않고, 미들즈브로도 좀 있는, 거의 아주 야구세 정도 루턴타운. 근데 이제 득점력으로 보면은 그래도 미들즈브로 쪽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디프전 이기긴 했지만 연승하긴 힘들어 보이고, 미들즈브로도 지난번 퀸즈파크전 이기긴 했는데 원정에서는 최근 스완지한테 졌거든요. 이게 얘네도 무승부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승이 패보다 뭐 많다고 보긴 어려운데 최근 4경기 중에 3번 이겼으니까 최근 흐름은 승률이 더 좋긴 하죠. 루턴타운도 최근에 홈에서 졌을 때 대부분 한 골 차였던 거 생각하면은
요 경기는 어 뭔가 승패로 나뉘긴 어렵고 무승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도 묻찍거나 넘어갑시다 그냥. 오늘 생각보다 무를 좀 많이 보는데요. 애매한 무는 좀 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 루턴타운 미들즈브로도 애매한 무 중에 하나예요. 애매한. 이것도 물음표를 좀 표시할게요. 물음표 없는 게 그나마 무승부 가능성 중에 좀 좋아 보이는 무고, 물음표는 조금 워낙 무가 많으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저런 걸 먼저 쳐내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번외로 가든가. 자, 옥스퍼드 와포드 가겠습니다. 자, 2배 차이죠. 와포드가 10인데 옥스퍼드 20이고 둘 다 전적은 별로 없습니다. 옥스퍼드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만 이 옥스퍼드가 원래 이제 얘네도 믿을 거는 홈 성적이에요. 홈 성적. 옥스퍼드가 지금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 나고 득실도 다 좋은 게 없는데 그나마 홈에서 승점을 대부분 챙기고 있거든요. 원정 1승밖에 없어서. 와포드도 마찬가지로 홈에서 성적이 좋은데 요새 홈에서도 성적이 안 좋았죠. 올해 들어 그 6패 중에 올해 들어 5패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강했던 홈의 면모도 이제 좀 떨어졌고 거기다 원정이면 성적이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홈의 성적이 좋았던 거는 최근 들어 5패 했고 원정의 성적이 안 좋다 했는데 올 시즌 들어 원정 성적이 더 좋다. 올해 들어 원정에서 졌던 경기가 몇 번 안 돼요. 특히 최근에 3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 스완지전까지 잡았기 때문에 최근에 패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옥스퍼드가 홈에서 잘하긴 하지만 와퍼드도 최근 원정 기세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옥스퍼드가 꽤 오랫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1월 거의 말 중순 좀 넘어가서 경기 수로는 지금 9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하는데 와포드라서 원정 와포드라서 근데 원정 와포드도 최근에 성적이 좋기 때문에 좀 빡세다. 얘네 입장에선. 그래서 뭐 옥스퍼드의 승리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이것도 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와포드도 주전 기포가 부상 중이긴 하거든요. 뭐 수비나 공격 쪽에 뭐 장기 부상 포함해서 몇몇 선수들이 있고 옥스퍼드도 마찬가지로 공격이나 미드필더 몇 명씩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와포드가 그렇다고 프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와포드 프렌 받았으면 한번 노려볼 만한데 이것도 약간 같은 맥락입니다. 물음표 정도의 무승부. 완벽하게 무승부를 보기에는 옥스퍼드가 지금 최근 너무 성적이 안 좋고 이긴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와포드가 최근 원정 조금 좋았다고 가기에는 뭔가 타이밍상 옥스퍼드가 이길 것도 같고 그래서 그냥 요 정도의 무승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분만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어디까지 했죠? 플리머스까지 했나요? 프레스턴하고 포치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턴 같은 경우 포치머스 상대로 뭐 반반이고 뭐 전적들이 오래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레스턴 같은 경우 지금 뭐 2점 차거든요. 승점 포치머스랑. 그리고 포치머스가 실점이 많기 때문에
득점이 프레스턴보다 많아도 실점이 더 많아서 득실은 프레스턴이 좋다. 그리고 홈이잖아요, 홈. 프레스턴도 홈에서 2번밖에 안 진 패배가 진짜 적은 팀 중에 한 팀입니다. 무가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포츠머스 원정 너무 안 좋다. 그리고 결장도 보면은 수비 쪽에가 좀 많긴 한데 뭐 장기 부상 포함해서 최근 부상 회복 중인 선수 한 2명, 그리고 계속 결장 중인 선수 1명, 미드필더도 한 2명 있고, 공격도 그래도 7골을 넣고 있는 선수 1명 정도. 그래서 지금 결장자들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포츠머스도 마찬가지고 칼룸 랭, 역시 이제 팀 내 골이 가장 많죠. 10골. 그리고 거의 수비 쪽은 장기 부상이라서 공격 쪽이 그나마 조금, 그래서 뭐 얼추 거의 반반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레스턴이 지난번 썬더랜드를 비겼잖아요. 그리고 얘네 홈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FA컵 제외하면은 리그로 봤을 때는 3경기 연속 무승부긴 한데 그 중에 번니도 있고 뭐 미럴도 있고, 최근에 졌던 경기들도 보면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코번트리 다 한 골 차였고, 그리고 썬더랜드 원정을 비겼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턴이 홈인 만큼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포츠머스는 지난번 플리머스전 지면서 홈에서 연승 흐름 끊기고, 특히 원정 아시겠지만 옥스퍼드 이긴 게 약간 5개 튀일 정도로 원정 성적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최근에 리그로만 봤을 때 뭐 번리를 이기긴 했는데 FA컵 리그로 한정했을 땐 6경기 승리가 없기 때문에 타이밍상 프레스턴이 한번 이겨줘야 된다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프레스턴이 한번 이겨줘야 된다. 오늘 아까 35경기니까 잠깐만 몇 경기죠 지금? 둘, 한 17경기 정도만 공개를 할게요. 중간에 한 경기를 건너 뛰어버렸네. 잠깐만요. 프레스턴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츠머스가 비길 수 있을까? 근데 완전히 뭐 못 비길 정도는 아니라 봐요. 포츠머스도 요새 승률이 좋아서. 근데 프레스턴을 좀 더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득점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해요. 무까지 좀 치고 플리머스 경기를 건너뛰었더라고요. 플리머스하고 더비카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꼴찌랑 뭐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 팀의 싸움이라 뭐 이거는 뭐 비슷할 거라 봅니다. 승점도 2점 차고. 다만 이제 플리머스가 최다 실점 팀이라 뭐 득실 부분엔 더비카운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더비카운이 하위권 팀 중에 실점이 좀 적은 편이에요. 루턴타운도 60점, 60실점, 그리고 카디프도 61, 옥스퍼드 55. 근데 더비카운이 49니까 득점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실점에서 확 깎이죠. 그리고 플리머스도 홈 성적이 좋은 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더비카운도. 그러니까 챔피언십은 대부분 홈 팀들의 성적이 좋으면 원정이 안 좋은 팀이 많습니다. 더비카운도 그 중에 한 팀. 플리머스도 마찬가지고. 1승 5무 12패. 그래서 뭐 플리머스가 지난번 포츠머스전 이겼지만 퇴장이 있었잖아요, 수비. 뭐 그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비카운이 지금 뭔가 장기 부상자 포함하면 빠지는 선수가 더 많긴 해요. 그래서 4연패도 끊어냈고, 3연패에서 이제 어쨌든 6경기, 7경기 만에 승리했고, 연패도 끊어냈고, 그리고 홈이잖아요, 홈. 홈에서는 얘네가 FA컵 맨시티한테 지긴 했지만 뭐 리버풀도 잡고 브로미치도 잡고 그냥 리그 경기 미월. 그래서 셰필드 웬즈한테 지기 전까진 4경기 무패였다. 그리고 더비카운도 지금 연승 중이라 이게 걸리거든요. 얘네도 냉정하게 보면 완전 오랜만에 그 블랙번전에 그 이겨가지고 그 흐름을 코번트리까지 이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원래 원정 성적이 워낙 안 좋은데 최근 미들즈부로 한 골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노리치 뭐 비겼다든가 그런 거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플리머스도
막 그 정도로까지 뭐 홈에서 좋냐 이 정도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가볍게 뭐 상성도 플리머스가 더비카운 상대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괜찮으니까 프레임 가든가 건너뛰든가 요것마저 무승부 보면은 좀 빡셀 것 같아요. 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도 플리머스가 홈에서 나름 원정 더비 카운트보다는 승률이 더 좋기 때문에 그냥 프렘 봅니다. 프렘. 오늘 처음으로 핸디 쪽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다 거의 승패만 보다가 그냥 쭉 내려가다가 여기 하나 원래 이것도 거의 무승부 볼까 하다가 지금 참은 겁니다. 지금 왜냐면 잠깐만 무승부를 볼까 그냥. 왜냐면 플리버스가 지난번 이겼잖아요. 포츠머스를. 그리고 더비 카운트 연승 중이니까 3연승은 없을 거란 말이죠. 잠깐만. 플리머스가 홈에서 6승 7무 5패. 그래도 플리머스 프렘 봐야 되나 이거?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더비 카운이 원정. 이게 못 비길 건가 이게? 비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건가? 근데 예전에 카디프한테도 선제골 내줬고. 그냥 플리머스 프렘 보죠. 너무 고민이 많아진다. 자, 플리머스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스완지하고 번니. 자, 스완지 같은 경우에 지금 16인데 번니 상대로는 은근히 홈에서 좀 이겼었어요. 근데 최근에 마지막 홈 경기는 졌고 번니가 최근 프레스턴전 지면서 꽤 오랜만에 졌지만 그건 FA컵이었고 리그는 여전히 무패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브로미치전 이제 졌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그때도 퇴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퇴장은 뭐 골에 관여 여부에 크게 상관이 없네. 후반 막판에 당한 거라서. 그리고 번니가 실점이 아주 좋습니다. 11골밖에 아직도. 지금 리그가 끝나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11점이면은 진짜 거의 역대 최고라 생각하거든요. 그 전 이제 언제였냐? 그 카디프 전까지는 한 자릿수였습니다. 한 자릿수. 최근에 이제 한 골씩 2번 먹혀가지고 이제 11골로 늘어난 거지. 그 전에 9실점이었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가 워낙 많긴 해요. 번니가. 여전히 홈에서 유일하게 무패팀. 원정에서 2번밖에 안 졌고. 그래서 아무리 스완지 홈이라도 이게 뭔가 번니 잡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다고 번니가 결장자가 많아야 되는데 지난번 퇴장 1명 말고는 크게 결장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리그는 무패 흐름입니다. 그 컵 대회에서 이제 프레스턴한테 졌지. 여전히 흐름 자체는 너무 좋다. 그래서 스완지도 최근에 미들즈랑 이제 블랙번을 잡긴 해서 연승 중이긴 하나 그 전에 보여줬던 스완지의 홈 성적 번니의 무패 흐름을 깨기에는 좀 빡세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이제 실점이 적고 그렇다고 뭐 득점력이 아주 저조한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스완지 입장에서는 홈에서는 이제 득실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원정보다는 좋아서 그걸 노려볼 만한데 1, 2, 3위가 지금 거의 그 우승 경쟁하고 있거든요. 썬더랜드는 지금 1위랑 10점 차라서 좀 빡센데 번니는 이제 4점 차라 해볼만 하다 보여집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2점 차라 딱 한 골 차, 한 경기 차이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번니 승부 봐야 될 것 같아요. 번니. 근데 무승부를 왜 끼냐? 번니는 항상 무승부 낍니다. 무가 많은 팀이라서. 그리고 최근에 카디프도 한 골, 프레스턴 포츠머스를 비겼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기는 언더가기는 좀 빡세요. 요새 번니가 은근히 오버가 좀 많이 났었고 3경기 연속. 그리고 스완지가 한 골만 넣어준다면 오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전 차라리 고배당 측면으로 가야 된다 봅니다. 언더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어요. 딱 여기까지 공개를 하죠. 스완지까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밑에서부터는 그냥 쭉 가는 걸로. 자, 이제 브로미치하고 헐시티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일단은 챔피언십은 끝났나? 여기까지 하면. 자, 브로미치. 아까 번니 얘기할 때 나온 팀인데 최근 2승 3무 5경기 무패. 브로미치도 아시겠지만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은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지금 얘네 6위에 있거든요. 6위 싸움도 치열한 게 코번트리, 미들즈브르, 블랙번, 와포드, 뭐 셰필드 웬지까지 다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브로미치가 홈에서 딱 2번 졌거든요. 근데 헐시티가 의외로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이라 조금 빡셀 수도. 왜냐면 조시마자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거기다 이제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출전 정지인 선수가 있고, 어, 그거 정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결장자가. 근데 헐시티가 미드필더 퇴장에 뭐 주앙페드로 출전 정지. 근데 그거 수비 쪽에 한 명 그나마 최근 부상. 근데 대부분 다 장기 부상이라 얘네도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봐요. 근데 조시마자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잘했죠, 브로미치가. 그래서 헐시티도 요새 보면은 썬더랜드 원정도 잡고 지난번 옥스퍼드전, 뭐 브리스톨 패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정 성적이 좋다고 한 이유가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3대 0으로 이겼었고. 그래서 브로미치가 최근에 뭐 홈에서 연승 중이긴 한데 글쎄요, 3연승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헐시티의 기세도 있어서. 물론 헐시티도 동기부여가 없진 않아요. 왜냐면 강등권하고 5점 차입니다. 5점 차. 이번 강등권도 참 재밌는 게 어느 한쪽이 너무 못하면은 이제 걔네는 일단 거의 강등 확정이고 나머지 팀들끼리의 싸움인데, 강등권에 이제 있는 팀들 중에 꼴찌인 플리머스도 33점, 23위가 34점, 22위가 35점, 21위가 36점. 그러니까 지금 꼴찌인 플리머스도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요, 한 경기에 따라. 그래서 어느 팀도 안전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남은 경기가 이제 9경기 정도 남았는데 전부 빡세다. 그래서 헐시티도 동기부여가 없진 않습니다. 뭐야 이거, 거의 하위권 쪽에 있고 어차피 상위권 못 올라갈 거면 브로미치가 더 급한 게 아닌가 하겠지만 조금만 못하잖아요, 바로 강등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땐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웨스트 브로미치. 무승부를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자꾸 무승부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에버튼, 웨스트햄 이제 EPL로 넘어와서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에버튼 같은 경우 웨스트햄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좀 밀립니다. 전체적인 홈 성적은 좋은데 최근에 살짝 좀 밀리고, 에버튼이 상당히 승률이 좋다. FA컵 한 경기를 본머스한테 지긴 했지만 최근에 리그 한정으로 봤을 때 4승 3무 8경기 무패. 팀들이 뭐 약팀만 있냐, 뭐 리버풀도 있고 토트넘, 브라이튼, 그리고 뭐 브랜드포드, 울버햄튼까지 뭐 여러 종류의 팀을 만나면서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은 최근에 연승이 끊겼죠, 뉴캐슬한테 지면서. 그래서 아스널도 잡았었고 뭐 에스턴이랑 비기기도 했었는데 흐름 자체는 에버튼이 좋긴 합니다. 다만 이제 3경기 연속 무승부라는 점. 그리고 얘네가 지금 강등권하고는 승점이 꽤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아까 챔피언십은 강등권하고도 뭐 그 상위 그 몇 단계 그 위에 있는 팀이 별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는 입스위치가 강등권 17점. 근데 울버햄튼이 6점. 그리고 웨스트햄, 에버튼이 33점이라 벌써 16점 차이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얘네 한 10경기 정도 남았는데 전패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에버튼, 웨스트햄은 토트넘, 맨유하고도 승점이 1점 차예요. 그래서 여기는 16위부터 뭐 13위까지 뭐 불과 1점 차라 큰 의미가 없다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땐. 자,
자, 그래서 득실은 에버튼이 좀 더 낫습니다. 실점이 적어서. 그리고 홈인점. 음. 홈이나 원정 웨스트햄이나 별 차이는 없고. 일단은 에버튼이 참 희한한 게 은디아에 그리고 칼버트 루인, 그 맥레일은 장기 부상이니까 못 나오는 상황에서도 왜냐면 골에 관여한 게 이 세 명이 많거든요. 근데도 최근에 성적이 좋다. 참 희한하다.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그 보엔 나왔을 때 뭐 파케타 결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파케타 나오면 보엔이 뭐 한 몇 경기 결장했었나? 그러니까 대부분 변동 사항이 없어요. 뭐 장기 부상자들 보엔하고 파케타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웨스트햄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에버튼이 홈이라 유리하긴 한데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진 않습니다. 웨스트햄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득점력만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묵힐 가능성 큽니다. 뭐 그렇다고 웨스트햄 2프레임 가기에는 배당 대비 뭐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정도까지 저렇게까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8. 조금 애매하면은 뭐 웨스트햄 프레임 가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흐름 자체는 에버튼이 좋아서 승패로 나뉜다면 에버튼이 이길 확률이 크다 보여집니다. 홈이라. 근데 공격의 그 결장자 생각하면 솔직히 에버튼 못 가거든요. 지금 결장자들이 좀 은근히 좀 있어서 단순히 득점력으로만 보면 웨스트햄이 더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희한하게 안 지는 거 보면 참 희한하긴 해요. 에버튼이. 뭔가 이건 절대 못 이기는 상황이고 잘해야 비길 수 있는 정도인데 꾸역꾸역 안 지는 거 보면 그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승부 보겠다. 요거 웨스트햄 프렌 이게 아마 승무패 포함됐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되어 있네. 웨스트햄이 20%밖에 안 되네.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꿀게요. 웨스트햄 프렌 보겠습니다. 웨스트햄 프렌 한번 노려보겠다. 그러니까 웨스트햄 사이드로만 보겠다. 가장 확률 높은 건 2프렌이긴 해요. 2프렌. 근데 뭐 2프렌 가실 분도 가고 전 프렌 봅니다. 프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스위치하고 노팅엄 가도록 할게요. 이게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려나? 지금 1시간 반 안에 끝내면 좋은데 뭐야 이거. 프렌 보고 입스위치 노팅엄. 자, 입스위치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홈에서 입스위치가 조금 유리한데 전적들이 좀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스위치 아까 얘기했지만 강등권에서 이제 탈출하기가 힘든 점수차.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있죠. 지금 51점 3위. 4위를 지켜내려면 맨시티 뉴캐슬이 쫓아오고 있어요. 4점 차로. 뭐 브라이튼, 에스턴 빌라도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51점이라 물론 이제 노팅엄 입장에선 아스널 쫓아가면 가장 좋긴 하죠. 4점 차라. 이미 리버풀은 거의 우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점 차라서 일단 노팅엄이 맨시티를 잡았죠. 그래서 홈에서는 무패 흐름이 꽤 길거든요. 근데 원정에서는 살짝 좀 아쉽습니다. 최근에 FA컵도 뭐 실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뉴캐슬 4실점, 풀럼 2실점 해서 원정은 좀 빡세다. 왜냐면 입스위치가 어쨌든 강등권을 탈출하려면 잡을 수 있는 건 울버햄튼 정도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홈이고 홈에서 연패 중이긴 한데 최근 맨유전 2대2 좀 비볐고 지긴 했지만 2대2까지 갔었고 뭐 노팅엄 오늘 있는 노팅엄하고도 FA컵에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노팅엄이 흐름이 좋다고 배당도 좋네. 덥석 물기에는 원정의 노팅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요거는 그냥 오버 봐요. 오버. 이 승무패에 포함되었으면 아마 퍼센테이지가 꽤 높을 거거든요. 근데 포함이 안 되어 있네. 오버 봅니다. 그냥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브라이튼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장자를 안 봤는데
일단은 뭐 입스위치 홈 성적 뭐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워낙 안 좋고. 그리고 노팅엄이 최근에 안 좋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아요. 원정 5위입니다. 5위. 그래서 아마 배당도 괜찮고 노팅엄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입스위치가 주전 키퍼가 지금 계속 부상 중인 상황인 거고 노팅엄이 결장이 딱히 없네요. 이거 와 이러면은 사실 노팅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네. 이게 동기부여도 있고. 근데 FA컵 1대1로 비긴 게 계속 걸린단 말이죠. 입스위치가 홈에서 어떻게 노팅엄하고 비벼낼 수 있을까? 잠깐만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도 선제골을 먼저 내줬거든요. 근데 슈팅은 2배 차이였고 공격진의 그 느낌만 봤을 때는 득점 차가 2배 좀 안 되게 차이 나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겠습니다. 노팅엄 승 볼게요. 승. 뭔가 오버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노팅엄 승으로 바꾸겠습니다. 승. 가겠습니다. 맨시티 브라이튼. 자, 이 순위는 별 차이 안 나요. 지금 노팅엄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승점 차입니다. 맨시티 47, 브라이튼 46. 근데 맨시티가 확실히 홈이고 그리고 1점 차긴 하지만 득실이 좋고 그리고 브라이튼이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지만 실점 부분에서 맨시티가 좀 더 낫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장자가 악한지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최근. 근데 브라이튼도 보면은 공격에 거의 결장이 없어서 강대 강으로 붙으면 그래도 맨시티가 노팅엄전 졌는데 오늘까지 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리버풀한테 지긴 했지만 뭐 뉴캐슬이나 첼시도 4대0, 3대1로 이겼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브라이튼 잘하긴 합니다. 요새 뭐 첼시도 홈에서 2번이나 잡고 본머스 풀럼까지 최근에 5승 1무 6경기 무패. 근데 노팅엄한테 7실점 한 적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승패로 좀 애매하다 3.5 기준 오버 때리면 됩니다. 오버. 왜냐면 브라이튼이 오버가 많기 때문에 맨시티도 브라이튼 상대로 이겼을 때 오버가 좀 있었고 그리고 뭔가 다득점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맨시티 승이 배당 대비 별로다. 뭐 브라이튼 2프랭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로 접근하세요. 오버로. 2프랭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1.5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뭐 맨시티가 뉴캐슬이나 첼시처럼 2골 차로 이기면 핸디무가 뜨는 상황이라 오버 가세요. 오버. 요거는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버. 오버 같이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스햄튼하고 울버햄튼. 자, 꼴찌의 사우스햄튼인데 이길 각이 있을까요? 잠깐만요. 일단 승점이 유일하게 한 자릿수 9점. 강등은 거의 피하기 어렵다 보여지고 울버햄튼이 중요하죠. 울버햄튼. 본인들이 여기서 더 벗어나려면 점수차를 더 벌려야 됩니다. 오늘 지고 만약에 만에 하나 입스위치가 이기면 또 이상해지니까 그림이. 자, 일단은 결장자로 봤을 때는 울버햄튼이 지금 마테우스 쿠냐가 출전 정지거든요. 요러면 타격이 있죠. 울버햄튼 입장에선. 뭐 최근에 본머스랑도 뭐 FA컵 비기고 에버튼 비기고 뭐 지더라도 대부분 한 골 차에서 울버햄튼이 유리한 건 맞는데 사우스햄튼도 보면은 리버풀전 지난번 선제골 넣었던 경기도 있고 뭐 홈에서 아니면 뭐 원정에서 잘 비볐던 경우들이 있어서 뭐 흐름은 당연히 울버햄튼이 좋지만 뭐 울버햄튼이 무조건적으로 이길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경기는 상성도 울버햄튼이 좋고 다 좋아요. 최근 흐름도 좋고. 근데 오버가 많이 났던 이유는 사우스햄튼은 상대방이 골을 많이 넣어서 오버가 났지 본인들이 골을 많이 넣어서 오버가 났던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이
그렇다고 득점력이 좋냐? 막 그렇다고 막 좋진 않아요. 그리고 쿠냐의 결정까지 하면은 이거는 그냥 패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아마 오늘 처음으로 패스하는 경기 같은데 뭐 느낌이 오지 않는다. 뭐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가시라 그냥. 포함되어 있네. 퍼센테이지가 60%가 넘네. 이거면 한번 변수를 노려볼만 하지 않나? 자, 마요르카 에스파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요르카가 요새 패배가 없긴 한데 무가 많아요. 1승 4무. 근데 빌바오, 뭐 세비야 쉽지 않은 팀 상대로도 무승부를 했고, 에스파뇰도 요새 뭐 홈에서는 거의 뭐 아주 잘하죠. 뭐 레알도 잡고, 그리고 최근에 뭐 빌바오랑도 비기고, 특히 원정에서도 쉽게 안 지고. 그래서 요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합니다. 아무리 마요르카 홈이더라도 에스파뇰이 요새 워낙 잘하고, 상성에서는 마요르카가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이 흐름 자체가 에스파뇰도 한번 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파뇰보다는 마요르카가 이제 순위도 더 높고 승점도 더 높긴 한데 득점이 1점밖에 차이 안 나고 실점도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물론 에스파뇰의 원정에 1승 2무 9패면 가기 좀 빡세죠. 왜냐면 마요르카가 대부분 이제 홈에서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 에스파뇰도 대부분 홈 성적이 좋았던 상황이라 뭐 누가 봐도 마요르카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에스파뇰이 최근에 졌던 경기들 보면 대부분 한 골 차입니다. 한 골 차. 그래서 마요르카 승은 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어요. 차라리 언더를 가야 되긴 하는데 뭐 무승부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마요르카 승무로 보죠. 마요르카 승무. 마요 승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요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에스파뇰이 득점력이 막 높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정에서 성적이 막 좋지 않고, 근데 최근 알라베스를 잡았고, 뭐 소시, 세비야 다 세비야전도 비기기도 했고 해서 유리한 건 맞는데 뭔가 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근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결정자 보니까 좀 바뀌었네. 마요르카는 크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 수비 부상이 있는데 공격에 하비푸아도의 결장이 있네요. 이 선수가 팀 내 8골이거든요. 가장 많습니다. 물론 수비 쪽에도 골이 좀 있긴 한데, 요러면 마요르카 승 가보는 것도 물론 이 8골이라 해서 최근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뭐 예전에 이제 뭐 한참 예전에 관여한 거면은 가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한번 볼까요? 최근에 소시전 PK 한 골 있고, 바야돌리드전 한 골, 1월에 한 골, 2월에 한 골, 3월엔 골이 없고, 12월에 한 골. 뭐야 이거? 12월 한 골, 1월 한 골, 3월은 한 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3월은 뭐 골이 없다 치더라도 2월 4경기 중에 한 골. 근데 에스파뇰이 2월 4경기 다 골이 있었죠. 한 골씩. 1월에도. 그러니까 에스파뇰도 골이 많지 않아서 참 애매하긴 하네 이게. 이거 승무패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겠죠? 되어 있나? 아니 되어 있네. 50%가 넘네. 승무 봐야겠는데 이거 그냥 너무 어려운데. 번복하겠습니다 다시. 뭐 번복은 아니죠. 원래대로 가는 거니까. 저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마요 경기. 이 승이랑 무 이게 헷갈려서 승무패에만 그냥 포함을 시키고 개인적으로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자, 위트레이트하고 네이면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좀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트는 3위, 네이면이 이제 강등권 바로 위인데 뭐 둘 다 동기부여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은 힘들더라도 어쨌든 2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점수 차라서 PSV 6점 차. 그리고 어, 확실히 원정 무패 유일한 무패 위트레이트이긴 한데 어, 뭐 네이메언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 결장자가 막 큰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네이메언은 지난번 고어헤드 퇴장도 있었고 페이노르트전 비기긴 했지만 페이노르트가 못한 겁니다. 그건 트벤테전 그 무득점 합치면 원정 득점력도 그닥이고. 그리고 위트레이트가 최근에 빌럼전까지 이기면서 연승 중이잖아요. 그래서 위트레이트도 한동안 안 좋았습니다. 6경기 승리 없었고 잠깐 주춤했었는데 그래도 위트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위트 승을 좀 봅니다. 위트 승. 이게 득점 실점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득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위트 승무를 보는데 물을 왜 끼냐면 위트가 최근에 별로 안 좋았었어요. 알메로 시티한테도 지고. 여전히 원정은 좋습니다. 원정. 지난번 빌럼전도 선제골 먹히고도 결국 3대2로 역전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상성에서도 위트가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배당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렇다. 조금 더 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더 과감하게 가볼 텐데. 왜냐면 네이메언이 은근히 원정에서 뭐 쉽게 졌던 경기들이 생각보다 최근에는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트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 낭트하고 릴 갈게요. 자, 낭트 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낭트가 강등권 바로 위에 있긴 한데 릴이 워낙 성적이 좋고 득점이나 실점 차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릴도 이제 모나코랑 승점이 같고 니스랑 불과 3점 차라서 챔스 쪽으로 가려면 얘네도 급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홈보다 원정 승점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패배가 많지는 않아서 일단 낭트 주전기퍼 부상, 뭐 수비 경고 누적 요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릴도 보면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그 수비 쪽에 한 명 빼고는. 근데 이제 릴이 지난번 도르트문트전 선제골 넣고 결국엔 역전패 당해서 챔스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파리한테 4실점 하기도 했고. 근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낭트가 그 홈에서도 릴한테 상성이 안 좋고 지금 최근에 랑스를 잡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보단 패가 많고 물론 예전에 리옹, 모나코, 뭐 파리, 릴 오늘 상대하는 릴 원정에서도 비겼거든요. 얘네가 강팀 상대로는 은근히 잘 안 지긴 합니다. 낭트가. 그리고 릴이 지난번 이제 챔스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물론 홈이긴 하지만 챔스 경기 포함하면은 저 배당이 상당히 좀 가고 싶은 배당이긴 해요. 배당 자체가 높아서. 근데 한번 비겼던 전적도 있고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네요. 이 경기. 릴 승무 언더 봅니다. 언더. 릴 승무 언더 볼게요. 이 경기. 왜냐면 그래도 릴이 전체적으로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물론 예전에 마르세유 오세르 뭐 그 컵대회 마르세유 아니면 최근에 뭐 또 어디 있지? 어쨌든 비겼던 경기들 생각하면은 확실히 릴승을 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긴 해요. 뭐 배당만 보고 하면 상당히 좋죠. 두 배고 거의 두 배고. 근데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릴 승무 쪽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챔스 텀이 좀 짧긴 했어요. 지금 불과 한 2, 3일? 그리고 릴이 최근에 득점력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최근 4경기 3월 들어서 한 골 이상을 못 넣고 있기 때문에 릴이 이기는 전제 조건은 저는 최소 2골은 넣어야 된다 봐요. 낭트가 홈에서 득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릴 승무 보는데 저는 아마 요 경기는 건너뛸 것 같아요. 요 경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마요 승무 같은 느낌입니다. 승가자니 무가 걸리고
무가자니? 그러니까 홈에 릴이면 릴 같죠. 근데 원정 릴이라 그렇습니다.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무 걸린다. 자, AC 밀란하고 코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C 밀란 같은 경우 뭐 지금 순위가 높진 않아요. 9위. 코모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리고 6위 볼로냐하고는 6점 차라 뭐 6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뭐 라치오까지. 근데 챔스 가기에는 조금 빡세긴 해요. 그 3경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밀란이 홈에서 성적이 좋네요. 6승 6무 2패. 그리고 결장자가 크게 없습니다. 뭐 코모도 마찬가지긴 한데 코모 정도는 사실 잡아줘야죠. AC 밀란이. 지난번 레체전 좀 힘겹게 이기긴 했지만 어차피 챔스도 쩔어졌고 이제 컵 대회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인테르전. 그래서 최근 리그에서 4연패도 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 성적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코모 같은 경우 지금 베네치아전 1대1로 비겼잖아요. 근데 얘네 최근에 보면 좀 잘했어요. 나폴리도 잡고 홈에서 피오렌티나 원정 로마전도 선제골 넣었지만 역전패 당하고. 그래서 코모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 라치오 결장자 공격에 있을 때 그 2명인가 있을 때 1대1로 비긴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지금 밀란이 일정이 다른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또 경기가 A매치 이후에 텀이 있는 뒤에 나폴리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여러모로 봤을 땐 밀란 승 봅니다. AC 밀란 승. 마엔 보긴 좀 빡세다. 요새 코모의 성적 때문에. 그리고 만에 하나 코모가 뭐 원정 역배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버로 접근하세요. 오버. 아니면 밀란이 최소한 지진 않을 거다 하면 언더 가시고. 왜냐하면 저는 밀란이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버보다는 언더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왜냐면 다득점 무보다는 뭔가 밀란이 못 이기면은 1대1로 비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코모 역배가 터지면 코모가 2골을 넣는 그림이니까 오버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본머스하고 브랜드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매해서 패스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뭐 승무 아니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참고하시고. 자, 본머스가 나왔네. 본머스가 지금 9위거든요. 그리고 브랜드포드가 12위. 뭐 득점은 비슷합니다. 실점에서 브랜드포드가 많고 이 본머스 브랜드포드 둘 다 홈 성적이 좋은데 본머스는 거의 동일해요. 원정도 좋습니다. 근데 브랜드포드는 확실히 원정이 살짝 아쉽고 본머스 결장자가 최근 부상이 거의 없긴 하네요. 브랜드포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성은 브랜드포드가 살짝 야구세 정도고. 자, 본머스의 최근 흐름 봤을 때 그 전에 무패 흐름이 꽤 길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깨졌냐? 리버풀전에서 이제 홈에서 0대2로 지면서 깨졌고 연승하다가 울버햄튼, 브라이튼 최근에 4경기 승리가 없거든요. 울버햄튼 2번 만나서 다 못 이겼고 브라이튼, 토트넘하고도 2대0으로 이기다가 비겼고. 그래서 본머스가 요새 살짝 좀 애매합니다. 느낌이. 그리고 이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에서 잘했던 팀이고 원정이 약했었는데 요새는 홈에서 못 이겨요. 홈에서 8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원정 4연승 중입니다. 원정에서 더 강해요. 5경기 무패.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다. 브랜드포드 그렇다고 2프랭 가자니 본머스가 홈에서 예전에 뭐 노팅엄도 5대0으로 때려잡았던 팀이라 그때 포스 나오면은 또 브랜드포드 아무리 원정이라 하더라도 좀 빡세 보이고. 원정에서는 확실히 브랜드포드의 득점력 때문에 뭔가 본머스도 그래도 뭐 최근에 무득점 경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오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3.5란 말이죠. 3.5. 3.5라서 좀 애매합니다. 요 경기. 차라리 요거는 그래도 브랜드포드의 최근 원정 득점력 때문에 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 보든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조금 빡세 보이네 요거. 왜냐면 배당이 상당히 별로거든요. 1.6 정도의 배당이면. 그렇다고 본머스가 요새 폼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브랜드포드도 확실히 홈이면은 좀 빡센데 원정의 기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건 무호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정 4 이번에 이기면 원정 5연승인데 5연승까지는 좀 빡세 보이거든요. 본머스가 홈이라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비아레알 둘, 그래도 9경기 남았네. 7시 안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레알하고 레알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비아레알 같은 경우 5위, 레알이 2위인데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 나고 지금 바르샤가 한 경기 덜 치러서 1위입니다. 아직도 승점이 같은 승점인데, 그리고 AT가 56점. 아직도 1위 경쟁이 좀 치열해요, 여기는. 근데 레알이 오늘마저 만약에 지면은, 비기거나 지면은 바르샤가 좀 더 앞서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이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고 결장자도 크게 없고, 근데 레알은 뭐 여기도 결장자 크게 없는데 지난번 AT 원정 연장에 승부 차이까지 갔고, 그리고 원래 최근 원정도 안 좋고 베티스나 에스파뇰 졌죠. 소시를 이기긴 했지만 뭐 대부분 한 골 차였고, 그래서 또 오사수나전은 비겼고, 그리고 비아레알이 쉬었잖아요.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좋고, 그래서 요거는 비아레알이 프렘 받으면 비아레알 프렘 가야죠. 비아 프렘 봅니다. 그러니까 레알 승은 안 본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홈에서 2대1로 잡았던 적도 있고, 은근히 비아레알이 홈에서 레알 상대로 잘 비빕니다. 한때는 뭐 5경기 연속 무승부도 있었고 홈에서, 최근에 또 4대4로 비겼죠. 그래서 요거는 레알이 이제 챔스까지 갔다 왔던 거 생각하면은 비아레알의 홈 성적도 그렇고 딱 2번 졌습니다. 홈에서. 자, 프렘 보고 넘어갑시다. 자, 라이프치히하고 도르트문트. 자, 원래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못하고 이제 홈에서 잘하고 원정에서 못했었는데 요새 그게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하겠지만 상성에서는 4연승 중으로 라이프치히가 좋거든요. 최근에 도르트문트 상대로. 근데 지금 승점도 4점 차고 득점은 오히려 도르트문트가 살짝 더 높긴 합니다. 여전히 도르트문트 원정 성적이 홈에 많이 못 미쳐요. 그렇다고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도르트문트가 안 좋긴 합니다. 다만 이제 라이프치히도 공격의 결장이 있고, 도르트문트는 크게 최근 결장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라이프치히는 챔스를 이제 뭐 진작에 이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도르트문트는 릴 원정을 갔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갔다 왔던 일정 때문에 좀 빡세다. 리그 보면은 리그도 최근 아우크한테 이제 3경기 만에 지긴 했는데, 그 전에 보움, 뭐 프랑크, 올슈타인한테 졌던 거 생각하면 쉽진 않죠. 다만 라이프치히도 최근에 홈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이겨줘야 될 경기 하이덴하임 비기고, 뭐 프라이 원정은 뭐 프라이가 좀 빡세다나 할 수 있지만 또 이겨줘야 될 경기들 있었잖아요. 뭐 보움전도 원정이긴 하지만 비기고. 그래서 라이프치히도 뭔가 막 좋아 보이는 그런 메리트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또 패배가 그렇게 많냐? 또 그것도 아니고 참 어중간한 포지션이거든요. 왜냐? 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리그 보면은 4경기째 승리 없는데 3무 1패. 그 전에 4연속 무승부 포함하면은 1승 6무 1패입니다. 그러니까 패배 많지 않은데 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뭐 배당은 괜찮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2배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격의 결장이 한 명이 있긴 하지만 원정 갔다 온 도르트문트면 그래도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 상성도 그렇고. 다시 한번 라이프치히를 그나마 홈이라서 좀 믿어보면, 왜냐면 마인츠전도 역전패를 당했고, 그래서 이거 라이프 승무 봅니다. 승무. 이게 도르트문트가 만약에 챔스 안 갔다 왔다? 그러면 아마 도르트문트 프렌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했을 텐데, 그래도 체력적으로 좀 더 쉬었고 홈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좋기 때문에 믿어보자 한번. 라이프치히 승을 한 6 정도로 보겠습니다. 상성도 있고. 그 다음 스파르타
로테르담하고 즈볼로 경기 가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경기는 순위도 비슷하고 애매하면 그냥 묻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데 승점 1점 차. 득실도 얼추 비슷하고. 한번 쓱 보고 상성도 비슷하고. 최근에 스파르타가 말크마르 잡고 프레다, 지볼로. 배당 대비 건너뜁니다. 1.51은 말이 안 돼. 뭐 그러면서 이기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그냥 건너뜁니다. 이거.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앙제 모나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제 모나코. 지금 앙제가 모나코한테 3연패 중. 성적은 안 좋네. 그리고 최근 2경기 득점 없고 4경기 승리 없고 홈에서도 4경기 승리 없고. 근데 모나코도 홈에 비해 원정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물론 상대했던 팀들이 좀 빡세긴 해요. 인테르, 파리, 뭐 벤피카, 뭐 릴, 뭐 툴루즈. 모나코가 득점 차이가 뭐 20골 이상 나고 실점도 더 좋아서, 아무리 앙제고 원정이 안 좋은 모나코라도 지금 앙제가 또 막 수비 쪽에 부상이라든가 뭐 미드필더 경고 누적. 모나코도 있긴 한데 그나마 대부분 장기 부상이고 해서 원정의 모나코 성적이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앙제가 최근에 득점력 없고, 근데 앙제가 살짝 좀 불안한 게 한동안 되게 막 5연승도 하고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2경기 득점 없다고 모나코 가기에는, 모나코 배당이 너무 안 좋아. 1.5가 안 되거든요. 또 이게 3.5 기준이라서 오버 가기도, 모나코가 또 원정에서 최근 1득 이상을 잘 못합니다. 이 경기도 배당 대비 패스하는 게 맞아 보여요. 오늘 경기가 많으니까 갈 분들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애매해서 건너뛸게요. 자, 발베이크하고 PSV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축은 안 합니다. 미축은 아마 4월부터 할 것 같아요. 빠르면 뭐 A매치 이후. 아마 미축은 A매치 경기 중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자, PSV 상대로 홈에서 5연패 중. 그리고 최근 2경기 다 졌고 3연승도 하긴 했었네요. 발베이크가 최근에. PSV가 아스널전 이제 6점 차를 극복하기가 너무 빡셌죠. 그리고 요새 실점이 워낙 많아요. PSV가 대부분 다 오버입니다. 오버. 뭐 득점 차도 워낙 2배 이상 차이 나고, 득점은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아약스보다도 20골이 더 많기 때문에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 일단 최근에 너무 실점이 많아졌다. PSV. 뭐 결장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만. 그래서 요거는 배당 대비 승 마인이 항상 불안해요. 발베이크가 최근에 뭐 연패 중이긴 하지만 뭐 아약스라든가 아니면 위트레트 상대로 골을 못 넣었던 것도 아니고, PSV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실점 했던 경기 그 페노르트밖에 없어요. 2대2, 3대3 막 이런 스코어도 많아서 이건 무조건 3.5기죠. 오버 봅니다. 오버 찍고 넘어가요. 이 경기. 자, 토리노 엠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리에 토리노 엠폴리. 일단 엠폴리가 강등권인데 토리노하고도 10점 차이 이상 나거든요. 승점. 득점도 다 이제 실점도 10골 이상, 득점도 10골. 토리노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나마 홈보다 원정 성적이 좋은 점. 그리고 토리노가 공격에 지금 사나브리아의 지금 부상인 것 같고, 나머지 뭐 몇몇 장기 부상, 공격의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도 부상 의심이 있고 해서 체아담스가 있긴 한데, 확실히 골의 그 득점력에 좀 부족한 면. 그리고 엠폴리 같은 경우는 얘네도 뭔가 부상자들이 많긴 하네. 근데 대부분 장기 부상자들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리노가
엠폴리 상대로는 거의 반반 느낌이네. 홈에서 반반 느낌이고, 최근에 일단 토리노가 거의 안 졌거든요. 무가 엄청 많습니다. 한 7번 비겼고, 볼로냐전 딱 한 번 졌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AC 밀란도 잡고 아탈란타도 원정 가서 비기고 피오렌티나 원정 홈에서 유벤투스 다 비겼기 때문에 일단은 질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2승 3무로 홈에서 무패 흐름도 괜찮고, 엠폴리가 최근 원정 2번 비기긴 했지만 득점력이 확실히 안 좋습니다.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좀 있고, 그래서 요거는 토리노 승무로 보되 배당이 안 좋으면 언더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언더 배당도 1.5면 나쁘진 않는데, 엠폴리가 최근에 득점력을 보면은 이게 토리노 승 2득점 2득점 2득점, 잠깐만요. 토리노 승무 보겠습니다. 토리노 승무. 언더는 살짝 좀 애매하네. 그래도 토리노가 아주 꾸준하게 득점이 있기 때문에 토리노가 이기는 그림이 그려지면 1대0보다는 2대1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1대1 나면은 뭐 다 이제 물 건너 가는 거겠지만, 그래서 토리노의 승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 6대4 정도. 그래도 요새 홈에서의 득점력이나 꾸준한 득점력 엠폴리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참 애매한 게 많네. 그렇다고 뭐 토리노가 2배라도 받았으면 배당 대비 좋으니까 가봐야겠다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 상황들이 많다. 자, 그 다음 지로나 발렌시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로나 발렌시아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상성은 지로나가 연승 중이라 좋은데, 발렌시아 상대로 일단 지로나 같은 경우 지금 순위가 딱 6점 차거든요. 발렌시아랑. 그리고 발렌시아는 승점이 동률인 팀이 3팀입니다. 강등권인 레가네스 또 이제 27점으로 동률인데 득실에서 앞서서 그런 거지. 원정의 발렌시아는 솔직히 좀 빡세긴 해요. 지금까지 13경기 할 동안 아직도 1승을 못했습니다. 발렌시아가. 유일해요, 유일. 원정 아직도 1승 못한 팀 발렌시아밖에 없어요. 지금 시즌이 끝나가는데. 그리고 지로나가 부상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토트넘에서 뛰었던 이제 힐 정도만 이제 부상이고 최근. 발렌시아는 어쨌든 뒤로도 부상이고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하면은 오히려 더 손해죠. 좋을 게 없다. 안 그래도 원정 성적 안 좋은데. 근데 요새 잘한다. 오사수나 3대3, 바이돌리드 2대1, 그리고 비아레알이랑 오사수나 원정에서 비긴 게 좀 큽니다. 그래서 못하긴 하지만 승리가 없지만 흐름은 좋다. 그리고 지로나도 최근 5경기 승리 없죠. 그래서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흐름 자체로 보면 발렌시아가 더 좋긴 해요. 최근에 AT전 빼고는 패배 없고, 오히려 지로나가 꽤 오랫동안 승리를 못해가지고 고민되네 이 경기. 전 차라리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뭔가 지로나가 오랜만에 승리를 하든, 뭐 다득점 왜냐면 발렌시아나 지로나도 최근 다득점 무승부가 있었고, 뭐 처음으로 첫 승을 지로나 상대로 하든 뭔가 오버가 날 것 같은. 그렇다고 발렌 프랭 가기에는 지로나 홈이라서 좀 걸려요. 지로나도 은근 홈에서 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버로 접근하겠다 이거. 그 다음 헤이렌베인 헤라클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자, 추천 질샷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이 조금 넘었네. 예. 자,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헤라클레스보단 약 우세긴 하거든요. 뭐 승점도 그렇고. 근데 득실은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고, 지금 헤이렌베인이 그나마 장점은 홈에서 거의 안 진다는 점인데 6승 5무 1패. 헤라클레스도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고 둘 다 원정이 안 좋습니다. 근데 한 팀은 원정이죠.
그리고 이 쿨레노비치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가 지금 계속 부상 중인 것 같고 헤이렌베인도 공격에 부상이 있긴 합니다. 한 2명 정도. 뭐 그러면 한 쌤쌤이라 치면 일단 상성은 최근에 연승 중이고 헤라클레스 상대로. 근데 헤이렌베인이 최근에 알크마르를 잡았단 말이죠. 3대1로. 그리고 트벤테도 3대3으로 비겼고 해서 예전에 PSV한테 아마 처음 패배를 준 것도 헤이렌베인일 거고 지난번 PSV전 졌지만 한 골. 그래서 요새 득점력이 괜찮습니다. 얘네도 승이 많은 건 아닌데 득점력은 괜찮다. 그리고 헤라클레스 알메로는 얘네도 홈에서 워낙 좋고 최근 홈에서는 패배가 없어요. 알크마르도 비기고 위트레이트 잡고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원정만 가면 성적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헤이렌베인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헤라클레스가 그래도 최근에 뭐 근데 원정 득점력 생각하면 이게 오버 가해가 좀 빡세긴 하거든요. 헤라클레스는 8득점이라서 근데도 뭔가 이제 비빌 거 생각한다. 아니면 뭐 다득점 무승부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시면 언더보다는 그래도 오버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냥 헤이렌베인 승만 볼게요. 자, 랑스하고 스타드램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하고 방종할 텐데 가시기 전에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질차 감사합니다. 오늘 좀 원래 1시간 더 빨리 와가지고 이미 끝났어야 될 경기인데 이게 요새 알러지 때문에 조금 빡세가지고 약 먹고 잠드는 바람에 좀 늦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 스타드렌. 자 랑스가 약 우세죠. 지금 순위도 살짝 위에 있고 7점 차. 그리고 득실도 아주 살짝 좋습니다. 그리고 랑스가 이제 그 홈에서 보면은 오히려 홈 성적보다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홈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스타드렌이 홈 원정 차이가 좀 심합니다. 심하고 랑스의 부상 여부를 보면 대부분 장기 부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스타드렌 보면은 스타드렌이 그래도 타격이 있겠다. 미드필더 경고 누적이랑 비중이 높진 않는데 공격에 한 명이 그나마 최근 부상이네. 6골에 18개의 어시인데 얘가 이름이 루도비치 블라스. 그래서 결장 부분은 스타드렌이 손해다. 근데 이제 최근에 몽펠리에나 생테 상대로 원정 승리도 했었고 무승부가 거의 없습니다. 스타드렌 최근 마지막 무승부가 10월 작년 10월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랑스도 보면은 무가 거의 없는 팀 중에 한 팀인데 최근에 마르세유를 잡았거든요. 원정에서. 얘네도 거의 승패로 갈리고 있어서 사실 이 경기는 상성에서도 랑스가 살짝 더 좋고 해서 결장 부분도 아까 랑스가 살짝 더 좋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랑스긴 하지만 그 스타드렌 원정 성적이 더 안 좋아가지고 랑스가 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살짝 우세긴 하네요. 근데 이 배당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무승부가 없다 보니까 두 팀이 최근에 뭔가 결정을 내리기가 좀 힘들다. 랑스도 최근 르아브르한테 또 4실점 했어가지고 언어보다 상당히 애매하고 이거 그냥 무 찍거나 넘어갑시다. 이거 무승부 없지만 이번엔 무 나오라 생각하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무승부 보지만 확실한 무승부는 아니다. 갈 게 없으면 가시라.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오늘은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긴 좀 애매하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고 내일은 오늘 낮 경기를 해봤는데 내일 낮 경기 없을 확률이 큽니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낮 경기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해축으로 해축도 아마 내일은 좀 일찍 오기 힘들 것 같고
아마 5시, 6시 그 정도쯤에, 좀 더 늦으면 6시, 7시에도 올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내일은 좀 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뭐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즐겨찾기랑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조합을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좀 많은데 갈만한 경기들도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잘 골라서, 뭐 어제 그제 다 고배당이 적중됐기 때문에, 근데 배당들이 좀 떨어져서 아쉽긴 해요. 기존 그 바뀌기 전 배당들은 그나마 좀 더 높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잘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골라가셔서 적중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